네, 이번엔 꼭 검증할 부분, 어떤 정책 비전으로 당을 이끌 것인가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공약 세일즈맨을 이어가겠습니다. 각자 1분씩 세일즈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분간 상대 후보에게 피드백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30초,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두관 후보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 대연정을 해서라도 어려운 민생을 여야가 살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당을 뛰어넘어서 함께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경제 대연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전면 연정 내각으로 구성을 하고 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여야정책의장이 함께하는 민생경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민생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정쟁을 중단을 하고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민생경제 대연정을 통해서 민생을 확실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 질문하시죠. 네,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실현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지금의 국정 책임자,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일방적 독주를 행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의문인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 국정기조를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과제 같아요. 네. 3년 내에 전혀 국정기조 변화가 없고 또 지난 총선을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네. 민심에 입각한 정책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기조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하면 네.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거부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네. 민생 문제만큼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걸 좀 주도적으로 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를 담아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혹시 김지수 후보님께서는 민생경제 대연정을 통해서 어려운 민생을 좀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 민생 경제 질문하고 싶었던 게 민생 경제 대연정에서 이제 질문 타임이죠. 예. 네, 네. 1분 30초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초 질문, 1분 네, 답변. 몇 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때 민생 경제 대연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김두관 후보님께서 민생 경제 대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제 분야가 뭐고 그걸 어떻게 협의할 거고 어떻게 실현시킬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 서민들이 굉장히 이제 고이자 폭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물가 때문에 그래서 방금 아까 토론 과정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아까 또 토론 과정에 있었지만 이 종합부동세 세제가 국세로 징수를 하지만 전액 지역균형 발전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민생경제 대연정 또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냥 허심탄회 그런 걸 논의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고이자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실제 1억을 빌렸을 때 한 30몇만 원 냈는데 지금 60만 원 이렇게 물론 은행마다 그 이자율이 다르긴 한데 그게 배로 지금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세일즈 1분 듣겠습니다. 네, 과거에 유지되던 지역당 또 당시엔 지구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위원회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걸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신 걸로 압니다. 과거에는 지역위원회 또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이래서
부패를 막겠다는 취지로 폐지했는데 지금은 정치 자금도 매우 투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지역위원회 평균 7, 8천 명씩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현역들에 비해서 도전자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성을 점령하면 이제 성벽을 높이고 싶고 이제 성 밖에 있으면 성벽이 낮아지길 바라는데 일종의 기득권 타파라는 측면에서 원외 위원장들한테도 공평하게 사무실을 유지하고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자, 지구당 부활 문제네요. 김재수 후보 질문하시죠. 전 기본적으로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네. 저는 지구당도 이제 전국에 저희가 이제 전국 정당이 됐지만 더 되기 위해서 부울경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되게 어려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은 도전해가지고 확률이 높은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은 진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배 후배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을 할 때 이 지구당의 이쪽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을 예를 들면 동진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사실은 지역주의, 지역 경기를 못 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집니다만 영남, 호남은 완전히 다르죠. 강원 이런데. 그래서 저는 실질적 양당 경쟁 또는 다당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좀 열세에 있는 원외 위원장, 원외 정당들도 실제로 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물리적 공간도 확보하고 또 정치 후원도 받고 또 그 지역의 당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건 민주당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고 모든 정당에 유리하고 정치 개혁 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하자고 말은 해놓고 막상 실제로 추진하면 잘 안 돼요. 기득권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요.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선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18대, 19대, 20대, 21대 4번 정도 이렇게 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숙성을 했는데 여전히 좀 안 되고 있고 네. 이번에 마침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아마 본인도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 여러 대에 걸쳐서 안 된 과제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구당이 부활해서 이 경쟁자들도 현역과 같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당대표가 되시면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네. 약속 좀 하십시오. 꼭 제가 이뤄내시겠다고. 이번에 당대표 다시 연임 출마하면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지난 임기 때에 사실 못했죠. 근데 이게 당내에서도 동력이 잘 안 붙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마 말 뒤집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좀 잘 협의해서 이번에는 꼭 지역위원회가 부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좀 부정적으로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는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데 현역과 현역이 아닌 사람의 이 불공정이 너무 심합니다. 시민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역위원회 부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공약 세일즈맨 김지수 후보 1분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 당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여야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에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협력 가능한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국익 위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또 외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국제 경제에 기획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에도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아니고 저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국회 내 국가전략연구처를 두어서 국제 경제 흐름, 입법 사항 이런 보고서를 내고 의원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연구처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네, 이 공약에 대한 김두관 후보의 질문 듣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뭐 국회 내에 그렇게 미래정책연구처, 미래정책연구원 뭐 이렇게 예산처 이런 게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 김지수 후보가 제안한 이런 게 반드시 뭐 물론 기존 기구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의 민주연구원도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당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일단 당 내에서도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민주당도 기존의 민주연구원에서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론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흐름을 알 수 있는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잘 아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도 좀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네요. 다음 이재명 후보의 피드백 질문입니다. 네. 우리 김지수 후보님, 김 후보가 워낙 관심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외교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줘야 우리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나 또 수출이 매우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이 외교가 저는 경제 문제와는 또 안보 문제, 군사 안보 문제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계속 두 가지가 뒤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소위 반미 또는 반중 이런 정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되다 보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네, 질문 시간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실용적 외교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과 중국과 어떤 나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우리의 수출과의 관계, 그 퍼센테이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산업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가능성을 일단 다 파악하고 그런 상태에서 균형 외교, 실익 외교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반중이나 반미 이제 이 프레임을 벗어나가지고 실용적인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공약까지 들어봤습니다.